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고 있죠? 등교 개학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일본어 열심히 학습해주세요. 여러분, 본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와 유포, 임의로의 수정을 엄하게 금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문자, 히라가나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 문자 히라가나를 필순에 맞게 쓸 수 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행에서 나행까지 학습하였는데요.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글자를 배웠는지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무엇일까요? 아일까요? 오일까요? 두 글자 모두 비슷하게 생겼었는데요. 네, 이 글자는 오입니다. 오른쪽 글자 볼까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건 무엇일까요? 네, 우입니다. 두 번째 줄,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카행 두 번째 글자 키입니다. 그 옆 글자는 무엇처럼 생겼나요? 네, 1 더하기 케입니다. 세 번째 줄 키와 비슷하게 생긴 이 글자. 네, 사였죠? 그 옆은요? 마치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스프링 같은 스입니다. 네 번째 줄. 이건 무엇일까요? 네, 타행 첫 번째 글자 타입니다. 그 옆은요? 선생님은 이 글자를 보니까 토끼의 귀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토끼 귀가 연상되는 토입니다. 마지막 줄 왼쪽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이 글자는 나였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글자. 이 글자를 학습할 때는 앞으로 비슷한 글자가 두 개 더 있다고 잘 외워두어야 한다고 했던 글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입니다. 자, 이번엔 발음 기호를 보고 일본어로 써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쓸 수 있겠죠? 노트에 같이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단어,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발음 기호로는 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본어로 사랑을 뜻합니다. 이 맞나요? 자, 두 번째 그림. 이건 우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위치 표현에서 위, 아래를 나타낼 때 우에는 위를 나타냅니다. 우, 에 이렇게 맞게 썼나요? 세 번째 그림 영어로 스테이션이라고 적혀져 있고 에키라는 발음이 적혀져 있는데요. 자, 에키 이렇게 씁니다. 역을 뜻하죠? 여러분 모두 맞게 적고 있죠? 다음 아래쪽 첫 번째 단어입니다. 시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소금입니다. 시오. 네, 다음 그림. 시계네요. 시계는 일본어로 도케이라고 합니다. 도케이 맞죠? 맞게 쓰고 있죠? 자, 다음 마지막 글자입니다. 입을 나타내는 일본어는 구찌입니다. 네, 구찌 이렇게 써요.
여러분 다 잘 썼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못 적은 글자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복습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럼 금방 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50음도의 순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 학습했던 노래예요. 함께 노래 부르며 히라가나의 순서를 익혀보고 오늘 배울 글자도 미리 한번 볼까요? じゃあみんなで楽しく歌いましょう。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あかさたな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はひふへほなみむめもやゆよらりぶれろわおんはまやらわ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히라가나를 배워볼 텐데요. 교과서와 필기구 다 준비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히라가나를 쓸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곡선이 많으며 부드럽고 둥근 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원 안에 히라가나를 쓴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히라가나 50음도 중 하행부터 마지막 글자 은까지 배우겠습니다. 지금부터 히라가나를 직접 쓰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하행입니다. 하행은 우리말 히읗의 흐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 히, 후, 해, 호와 같은 발음을 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히읗 발음이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주변의 일본인 선생님 말에 따르면 가끔씩 하, 히, 후, 해, 호 발음이 아, 이, 우, 에, 오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을 나타내는 니홍이 니옹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행을 발음할 때에는 히읗음에 힘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어 발음하면 부자연스럽겠죠? 자신이 지금 하행을 제대로 발음하고 있다. 이 정도의 주의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잘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 앞서 배운 글자 중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생각나나요? 네, 카행의 네 번째 글자 K입니다. 첫 번째 획부터 두 번째 획까지는 히라가나 케와 같습니다. 첫 번째 획을 내렸을 땐 살짝 꺾어 올려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획은 가로로 긋습니다. 세 번째 획을 내릴 때에는 두 번째 획의 가운데나 또는 오른쪽이 조금 짧게 내려 쓰는 것이 예쁩니다. 글자를 보면 두 번째 획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 쓴 뒤 아랫부분에서 곡선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점에 유의하며 교과서에 예쁘게 써보세요. 교과서의 빈칸을 다 채워주세요. 다음 글자는 히입니다. 히는 한 획으로 써야 하는 글자입니다. 선생님은 이 글자를 처음 보고 메롱이 생각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쌩긋 웃을 때의 입모양을 연상했다고 합니다. 히를 쓸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시작에서 짧은 선을 살짝 올려 그어준 후 다시 아래로 내리는데요. 내릴 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중심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다시 올릴 때에도 곡선을 잘 살려서 살짝 비스듬하게 올려주어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릴 때 어디까지 올렸으면 좋을까요? 다시 올렸을 때는
처음 내렸을 때의 지점과 같은 높이까지 올려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쓰면 더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 예쁘게 써볼까요? 다음 글자는 후입니다. 첫 번째 획, 점 아니죠? 살짝 짧은 선을 그은 후 꺾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이미지와 같이 두 번째 획을 내렸을 때에는 아랫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세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은 실제로 이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펜이 움직이는 순서는 이어서 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씁니다. 세 번째 짧은 선을 긋고 살짝 꺾어 올려준 뒤 네 번째 획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써주는 것입니다. 후의 발음은 우리나라의 후와 흐의 중간 발음입니다. 입술을 너무 둥글게 하여 앞으로 내밀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는 좀 쓰기가 어렵죠? 처음엔 쓰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예쁜 히라가나를 쓸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천천히 예쁘게 써볼까요? 이번 글자는 해입니다. 해도 한 번에 쓰는 글자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왼쪽 선을 올려 그은 후 다시 길게 내려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다른 것이 포인트입니다. 교과서에 한번 써볼까요? 하행의 마지막 글자 호입니다. 오늘의 첫 글자 하와 비슷하죠? 하와 다른 점은 획이 하나 더 많은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빨강색 원 안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이 붙어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순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써보세요. 이번엔 마입니다. 마행은 우리나라의 자음, 미음과 거의 같습니다. 마행의 첫 글자 마를 학습하겠습니다. 마를 쓸 때는 첫 번째 획보다 두 번째 획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리고 호의 오른쪽 부분을 쓸 때와는 달리 세 번째 획이 첫 번째 획 위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부분처럼 세 번째 획은 첫 번째 획 위에서 아래로 내려 써주세요. 자, 필순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써보세요. 이번엔 미입니다. 미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빨간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작은 원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획의 선과 두 번째 획의 선이 평행이 된다면 더 예쁜 글자가 될 거예요. 자, 포인트를 잘 살려 교과서에 적어볼까요? 마행 세 번째 글자 무입니다. 무는 앞서 배운 글자 스와 쓰는 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와는 달리 원을 쓴 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길게 쓰면서 살짝 올려주어야 합니다. 네모 윤곽선 보이죠? 이 부분이 스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도 두 번째 획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펜을 옮겨 짧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간혹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이 연결된 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예전에 붓으로 쓸 때 이어진 것이라고 해요. 요즘엔 붙여 쓰지 않으니 총 3획으로 무를 쓰도록 해요. 무는 우리말 무와 무의 중간음으로 발음합니다. 입술이 튀어나오지 않게 발음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무도 교과서에 잘 써볼까요? 마행 네 번째 글자 매입니다.
매를 보니 생각나는 글자 없나요? 네, 지난 시간 학습한 누입니다. 누는 원을 2번 썼는데 이번엔 한 번이죠? 매를 쓸 때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획의 시작점보다 두 번째 획의 시작점이 높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높이는 거의 같도록 해주세요. 자, 포인트를 살려 교과서에 매를 써볼까요? 마행, 마지막 글자 모입니다. 모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써줍니다. 첫 번째 획은 마치 시를 쓰는 것 같죠? 가운데 부분을 먼저 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획을 비슷한 길이로 써주세요.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보이나요? 이처럼 모는 균등한 비율로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을 써주면 안정감이 있고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 써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행부터 마행까지 10글자를 배웠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지만 아직 다 못 외웠죠? 같이 따라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히라가나송 함께 불러보며 외워주세요. じゃあみんなで楽しく歌いましょう。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あかさたな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はひふへほまみむめもやゆよらりるれろわおんはまやらわ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 이번엔 반모음 야행을 학습합니다. 여러분, 반모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으로 야, 유, 요, 와 등이 있습니다. 50음도표를 보면 야행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 일본어에서는 쓰지 않고 아행의 두 번째 글자 이, 네 번째 글자 에와 발음이 중복되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행의 글자는 3개입니다. 발음은 우리말의 야, 유, 요와 거의 같습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을 너무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글자 야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획은 지난 시간에 배운 츠를 비스듬하게 쓰듯이 써주세요. 그리고 짧은 선인 두 번째 획을 쓴 후에 왼쪽에 세 번째 획을 비스듬하게 내립니다. 세 번째 획은 아랫부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연두색 곡선을 보면 아랫부분이 더 길죠? 자, 그럼 여러분도 야 함께 써볼까요? 히라가나 유입니다. 유를 쓸 때는 아래쪽으로 짧은 선을 긋고 다시 오른쪽으로 큰 원을 써줍니다. 이때 원의 높이는 첫 획의 시작점의 높이와 비슷하거나 같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획은 첫 획의 원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시키듯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깐! 두 번째 획은 직선이 아니에요. 살짝 곡선으로 내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에 유를 써보겠습니다. 야행 마지막 글자 요입니다. 요는 가로의 짧은 선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은 말을 쓸 때와 비슷합니다. 직선으로 내려서 살짝 돌려주는 것. 단 주의할 점은 마무리를 너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두색 선과 같이 작은 동그라미의 아랫부분과 마침점이 거의 비슷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훨씬 예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야행의 마지막 글자 요 써볼까요? 지금부터 라행을 학습합니다. 라행은 우리말 자음 르와 거의 같으며 혀 끝이 잇몸을 한 번만 가볍게 두드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라행의 첫 글자 라입니다. 시작은 히라가나 우와 에를 쓸 때처럼 짧은 선을 써줍니다. 점을 찍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직선으로 내린 후 스를 쓰듯 타원형으로 반원을 써줍니다. 빨간색 타원형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곡선으로 글씨를 써주세요. 자, 라의 포인트를 살려 교과서에 한번 써볼까요? 이번엔 리입니다. 리는 제일 처음 배운 글자 아행의 이와 비슷하죠? 다른 점은 두 번째 획이 첫 번째 획보다 훨씬 긴 것입니다. 두 번째 획은 처음에는 직선으로 내려오다 빨간색 네모 부분처럼 아래쪽 마무리는 곡선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교과서에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라행 세 번째 글자 루입니다. 이 글자도 한 번에 씁니다. 먼저 짧은 가로선을 쓰고 사선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살짝 위로 올려 넓은 타원형을 만들고 마무리는 꼬리를 살짝 말아서 작은 원까지 만들어주세요. 사선을 내려 쓴 후 다시 올려 타원형을 만들 때 전체적인 비율을 빨간색 선과 같이 1:1이 되도록 한다면 더 예쁘게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교과서에 써보세요. 레입니다. 앞서 배웠던 네와 많이 비슷하죠? 쓰는 법도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네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획은 직선으로 내리고 두 번째 획의 마지막은 오른쪽 밖으로 빼내어 주세요. 자, 그럼 교과서에 예쁘게 써보세요. 라행의 마지막 글자 로입니다. 이 글자도 한 획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루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루는 작은 동그라미로 글자를 마무리했지만 로는 넓은 타원 형태로 마무리합니다. 빨간 타원형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루와 쓰는 법이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써보겠습니다. 이번 글자 역시 반모음입니다. 와행의 반모음은 와 그리고 오가 있습니다. 와행도 첫 번째와 마지막에만 글자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비어 있죠? 여기 원래 글자가 있었는데 고어에 쓰던 글자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훈민정음에 적혀져 있는 글자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있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와입니다. 좀 전에 학습했던 레와 비슷하죠? 와는 레와 쓰는 방법이 같지만 차이점은 마무리 부분을 크고 넓은 원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빨간색 원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와의 특징을 잘 살려 교과서에 적어볼까요? 이번 글자는 히라가나 오입니다. 먼저 쓰는 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은 마치 히라가나 7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두 번째 획의 마무리는
세로 직선으로 내려 써주어야 합니다. 연두색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 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획은 히라가나 토의 두 번째 획처럼 쓰면 됩니다. 여러분 히라가나 토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50음도 표를 보면서 써도 됩니다. 이 글자는 아행의 오와 발음은 같지만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배우는 이 글자 오는 조사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사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어의 첫 글자로는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묵이 일본어로 뭐죠? 네, 오뎅이죠? 다 알고 있는 오뎅. 오뎅의 경우 일본어로는 아행의 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뎅은 맞고요. 이 오뎅은 잘못된 것이죠. 조금 쓰기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히라가나의 마지막 글자 응입니다. 이 글자는 50음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명칭은 발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받침 역할을 합니다.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니은, 미음, 이응 등의 받침 발음을 냅니다. 자,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응도 한 번에 쓰는 글자입니다. 비스듬하게 직선으로 내려 그은 후 다시 살짝 올려 동그란 모양으로 내려 써주는데요. 동그라미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처럼 넓게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자, 예쁘게 써볼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히라가나 46자를 모두 배웠습니다. 46자만 알면 이제 일본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히라가나 복습 꼭 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라가나 송 한 번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じゃあみんなで楽しく歌いましょう。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あかさたな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あひふへほまみむめもやゆよらりるれろわおうはまやらわ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여러분, 오늘 배운 히라가나를 꼭 복습해 주세요. 히라가나만 알면 정말 재미있는 일본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등교계약 후 여러분과 함께할 교구를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히라가나를 포기하는 희포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라가나 특수음을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일본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미나상, 마타네!